겨울을 앞둔 11월의 주말, 농촌체험과 스포츠 축전 등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또다시 시한을 넘기면서 연말까지 공방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친형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대회에서 썼던 최신 체육용품들이 올해 안에 광주의 경기팀들에게 나눠질 전망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말을 맞아 농촌에서는 옛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에서는 스포츠 꿈나무 조기 발굴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 스포츠 축전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가마솥에 먹음직스러운 메주콩이 삶아집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모습으로 뜨겁게 삶아진 콩을 손으로 연신 집어먹습니다. 이어 삶아진 콩은 절구에 넣어지고 아이들은 힘찬 절구질로 즐거워합니다. 처음 해보는 절구질에 네모나게 메주를 빚는 작업까지 전통을 배우는 행사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메주 만들기가 제일 재밌어요. 한켠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초가지붕 이영이기와 솥대 등 전통 놀이기구 만들기 체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흠뻑 빠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떡매를 쳐 인절미도 만들어 먹고 직접 지게를 매보며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흔히 도심 속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신기하네요. 익숙한 발놀림으로 공을 몰아보며 개인기로 수비수를 제칩니다. 전문 선수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법 축구를 잘한다는 친구들은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체육관에서는 학교 명예를 건 중학생들의 배구 경기가 열리고 고등학생들은 길거리 농구로 실력을 뽐냅니다. 우수 선수 발굴과 학교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펼쳐진 학생 스포츠 대전에 지역 청소년들만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친구들과 우대감도 쌓고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니까 또 스님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잔뜩 흐렸던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은 내일도 비 소식 없는 날씨에 10도 안팎의 전형적인 늦가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존치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또다시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당초 어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안심번호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23일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투표시간 연장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선거구 협상이 올 연말까지도 뚜렷한 결론 없이 공방만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수중 조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잠수팀이 조타실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잠수사 2인 1조 2개 팀을 투입해 조타실까지 유도선을 설치했으며 조타실 내부에도 진입한 만큼 예정대로 내일 정조 시간에 조타실 내부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내일 마무리되는 이번 수중 조사를 통해 조타기와 계기판 등 조타실 내부를 촬영해 감식할 예정입니다.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좁은 부엌 한켠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흉기에 찔려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25분쯤. 숨진 53살 김모 씨와 함께 살던 형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왔더니 동생이 죽어 있다고 알린 겁니다. 형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아는 사람이 119로 오고 119가 저희들한테 진 거고. 평소 알고 지내는 택시 기사라는데.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동생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피해자의 친형 55살 김 씨를 지목했습니다. 옷에 묻어있는 혈흔과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가 증거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알아온 김 씨는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많이 무시한다.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무시하면서 욕을 하면서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과 함께 모 공사 직원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비철금속 수출업자인 전직 경찰관 정모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 한도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과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양조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조장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유대회에서는 육상과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국제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경기 때만 썼던 최신 체육용품이 창고에 잠들어 있는데 곧 광주의 경기팀들에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거듭되는 육상 선수들의 훈련에 너덜너덜해진 스타팅 블럭. 오래된 허들은 녹이 슬고 부러져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해주고 그 스파이크라는 장비도 사줘야 되는데 이런 장비까지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고 오래된 용품들은 선수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곧잘 이어집니다. 이쪽들이 다 머리를 부딪히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충격을 가하고 착지하는 데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창고 안에 지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용한 투포왕과 원반 등 각종 분야 체육용품이 가득 찼습니다. 보관되고 있는 경경 물품들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간인 열 이틀 동안만 사용돼 보시다시피 거의 사용 흔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최근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육상과 축구, 배구 등 21개 종목 3만 5천여 점, 59억 원어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광주시 체육회로 이관돼 낡은 장비를 쓰고 있는 선수팀에게 올해 안에 나뉘어집니다. 또 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체육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보급을 해서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러내고 남은 유산이 노후 용품을 쓰던 선수들의 경기력을 한층 향상시켜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광주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가 넘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11,100여 가구고 오는 2017년에도 추가로 9,600가구가 공급됩니다. 그러나 적정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 과잉은 준공후 미분양과 할인 분양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설치된 백제문이 일본 간자키시의 동일한 한옥 양식으로 지어집니다. 백제문 건립은 왕인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일본 간자키시 시장이 제안한 것을 전동평 영암군수가 받아들여 이루어졌으며 2억 원의 사업비는 영암군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일본 간자시키는 왕인 박사가 영암 상대포를 출발해 일본에 도착한 곳이란 설이 있으며 왕인 신사와 왕인 천만궁이 자리한 곳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여수 국가산단 산악융합지구 설립 예정지의 위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전체 시의원 명의로 산업통상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산악융합지구로 선정된 3동지구가 인근 여수산단 업체로 인한 공해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융합지구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대신 산악융합지구를 산단과 멀지 않은 전남대 둔덕 캠퍼스나 비어있는 국동 캠퍼스에 조성해 지구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동화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 이주민 지원센터는 오늘 목포에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진료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동호회와 한국국제의료재단에서 치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소통을 도왔습니다.